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강남 집값이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인근 강남은 물론 마용, 성광 등 서울 전반으로 가격 하락이 확대 추세이며 머지않아 1, 2기 신도시와 거품이 심한 대구, 대전 등도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이 곧바로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년째 오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거품가를 형성하고 있는 서울 부동산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신고가를 행렬 중이며 코스피와 니케이 지수는 하락하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 중입니다. 금과 은은 약세, 달러는 강세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한시름 놓아도 될까요? 서울, 대구, 대전 부동산 무더기 대폭락, 아파트 초초 급매도 안 팔린다. 이제 지금은 사실상 가격이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발 시작을 해서 집값이 계속 지금 추락 중입니다. 지금 핵폭탄이 터져서 도시가 이렇게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듯이 집값이 그동안에 거품으로 계속 오르기만 했는데 이제 하락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 35년간 부동산 시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연도별로 쭉 있죠. 빨간색이 올랐을 때고요. 파란색이 떨어질 시점입니다. 보시면 대략 한 5년 올랐다가 이게 지금 빨간색, 전체적인 빨간색 그래프가 서울이에요. 5년 올랐다가 그 다음에 한 7, 8년 하락했다가 그리고 99년 이후로 다시 또 올랐다가 좀 하락하는 듯 하다가 2003년까지 또 다시 올랐다가 2006년부터 올라서 2009년까지 올랐죠. 2010년부터 떨어져서 2013년까지 하락하다가 2014년부터 올라서 2019년 현재까지 이제 작년까지 집값이 뛰었습니다. 2020년 이제 올해부터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하락한다면 한 4년, 2024년까지 전고점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고요. 대략 한 2008년 수준 또는 2017년 수준. 자, 그리고 대략 이제 2029년부터는 다시 2024년부터는 다시 상승했다가 2029년 이후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여기는 팩트예요. 지금 현재. 자, 2020년 이 앞은 다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이 뒤가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제시해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보시면 상승폭도 크지만 하락폭도 상당히 크죠. 상승폭, 하락폭. 물론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상향합니다. 그런데 계속 올랐다면 이렇게 끝없이 올라갔을 텐데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 떨어졌다 했기 때문에 현재 시세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가격. 자,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추락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락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아예 거의 하락 기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 서울 중간가 9억 아파트 상승과 하락의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자, 서울 중간가 9억 아파트. 저는 당연히 하락적 시각을 우위에 둡니다. 왜? 많이 뛰고 지금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상승론 입장에서 보니까 빨간색 부분. 자, 얘는 2007년 6억대 아파트가 9억이 된 거다. 물론 2013년으로 따지면 뭐 4억밖에 아닌데 올랐다 떨어진 상황이라서 지금 3억밖에 오른 거 아니다. 그래서 아직 좀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 그리고 상승장의 매도가 지금 9억인데 매도가 아직도 일반 아파트는 9.5억. 물론 얼마 전에 12.16 대책으로 많이 죽었어요. 자, 9.5억, 10억 다시 또 살아날 것이다. 2020년 상승 시에 이제 올해 초에 상승하면 10월에서 11억, 10억에서 11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 2023년 10년간 상승 시에는 15억까지 오를 것이다. 즉 2023년까지 올라간다면 이제 10년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6년간 상승, 이제 올해가 7년 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승장 시각은 이렇고 하락장 시각은 뭔 소리냐. 2013년부터 어찌됐거나 4억대짜리가 9억이 된 건 사실 아니냐. 서울 중간가가 지금 9억이에요. 두 더블 이상 쪘다. 자, 하락장 매도 호가 7.5, 8.5 현재 지금 이미 12.16 대책 나오니까 뭐 실거래가 밑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 매도 호가가 2020년 하락 시에 7, 8억. 자, 당장 이제 총선 이전까지 자 1, 2, 3, 4월 동안 하락한다면
이건 인력은 가볍게 빠진다. 2023년 4년간 만약 하락하면은 최소 6억까지는 빠진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전망인데 이쪽이 아무래도 힘이 더 훨씬 실리는 까닭은 이미 정부 정책이 나온 데다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 지역별 최고가 아파트 거품이 낀 지역은 어디일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과연 각 도시별로 최고가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것인가?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용산 한남더일 244m제곱 88억이에요 무려. 자,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이제 100억을 향해서 달리고 있네요. 강남 아크로 리버파크 59m제곱 26억입니다. 자, 59가 26억이에요. 이게 최고가입니다. 평당가로. 경기 인천 볼까요? 분당 미켈란쉐르빌 295m제곱 38억이 납니다.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차 295m제곱 38억이 납니다. 역시. 대전 세종 볼까요? 대전에 도룡동 스마트시티 2단지 189m제곱 17억이나 하고요. 세종 자 허려울마을 10단지 109m제곱 10억 합니다. 강원 춘천 볼까요? 춘천 자 오니 롯데캐슬 스카이 자 154m제곱 6.5억입니다. 충남 천안 불당 펜타포트 자 이것은 217m제곱이 12억이나 해요. 정말 지방도 상당히 집값이 비싸죠. 충북 전북 보겠습니다. 자 청주 신형 GRCT 1차 190m제곱 11억 합니다. 전북 효자촌의 효자 현대아이파크 자 216, 11억 합니다. 자 지방도 최고가 아파트는 10억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대구 울산 대구 수성구 이부더 제니스 170m제곱 22억입니다. 경기도는 대형이라고 해서 비싸지도 않는데 여기 보세요. 22억. 정말 거품 심하죠. 울산 롯데캐슬 킹덤 자 244m제곱 12억입니다. 역시 울산도 최고가는 거품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주 전남 광주 상무 힐스테이트 290m제곱 13억 하고요. 순천 두산이구 170m제곱 8억 합니다. 부산 경남 볼까요? 해운대 경동 제이드 221m제곱 자 얼마나 거품이 심합니까? 38억이나 하네요. 해운대가. 창원 용지아이파크 창원 집값 그렇게 많이 추락했다고 하지만 127m제곱이 11억 아직도 거품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끼어 있어요. 자 이처럼 서울부터 지방까지 지역별 최고가 아파트가 이렇다. 물론 평형이 주로 대형이 많죠. 대형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가장 싼 곳이 어디냐? 바로 경기도입니다. 지금 지방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대형이 중소형보다 압도적으로 비싸요. 역으로 말하면 경기도 대형이 뛰거나 아니면 지방의 대형이 아주 위험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는데 자 그건 좀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어요. 자 벌집 순환 모형 전국의 모든 집값이 동시에 떨어지고 동시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각각 사이클이 달라요. 아마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회복기가 있고요. 2단계 호황기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3단계 침체 진입기 이제 꼭지에서 침체 진입기 제 4단계 침체기 5단계 불황기 6단계 회복 진입기 자 이렇게 총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이제 겨우 회복하는 단계가 어디냐? 부산, 경상도, 청주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뛰어가지고 이제 회복기에서 호황기까지 짧은 기간에 지금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산이나 경상도가 좋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인구도 축소된 데다가 산업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자 집값만 이거 수도권도 아닌데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은 상당 부분 좀 이어질지 몰라도 공격적 매수는 지양해야 합니다. 청주도 지금 집값 계속 안 올라가기로 유명했는데 자 충청권의 세종과 대전이 뛰면서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자 호황기 볼까요? 대전 천안 사실상 대전 천안은요 여기 침체 진입기 그러니까 상추장하고 비슷해요. 자 서울 경기 인천은 이제 아주 상추 머리 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 광주 세종하고 광주는 꺾였어요. 근데 대구는 이제 꺾인 곳도 있고 일부 지역은 아직도 신고가를 찍고 가고 있습니다. 이미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강원 제주는 이미 불황기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충청 호남은 완전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서울 경기 인천 침체 진입기고 대전 천안도 위험하고 자 대구 위험하다는 거 이 정도입니다. 대세하락의 강력한 징조가 뭐냐? 주로
집값 하락 징조에서 매물과 관련돼서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물이 쌓이며 매도 호가가 하락하고 매수자가 뚝 끊겼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고요. 강남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가 추락하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아마 이번에 1월, 2월에도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강하다. 30대 무주택자, 외지인, 아마추어 이처럼 아마추어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서울 외곽의 대형 평형, 비인기 지역, 비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것들,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매매가 증가했다는 것이 끝물임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집값 하락의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동산 하락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달렸다. 누차 말하지만 자, 집값 상투장에는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해요. 이걸 꺾을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뭐 시장 자율에 맡겨라. 자, 규제 다 풀고 그렇게 해라.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요. 집값 난리 납니다. 여기 2배, 3배 또 뛰어요. 또 뛰어. 농담 아닙니다. 그렇게 자율적으로 놔둬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정부가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규제만 왕창 쓸데없는 규제만 많이 걸어놓고 정말 꼭 필요한 임대주택 폐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세자금 대출 금지라든가 정말 필요한 것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지. 자,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안 됩니다. 어찌됐거나 지금은 여기 보세요. 수도권 떨어지는 이유. 왜? 집값 하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달렸다. 자, 원이 큰 것부터 봅시다. 정부 의지, 강력한 대책, 실효 정책. 바로 이랬을 때 집값이 추락한다. 지금은 정부가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앞으로 대세 하락이 거의 뭐 유력하고 이미 집값이 빠르게 빠지는 중입니다. 집값 폭등에 대한 피로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6년째 상승. 금리 이제 인하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금리가 유지되거나 이제 미국 상황에 따라서 인상 소지도 보입니다. 경제 악화. 경제는 정말 만신창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환경 다 그래요. 집값만 거품이 심하고 우리나라가 집값은 세계 최고, 주가는 세계 최하. 자, 우리나라 집값 세계 최상, 주가는 세계 최하예요. 투자 금액 부담, 당연히 집값이 뛰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집값은 PIR 규모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PER 규모로 따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입지별 어느 단계까지 왔나? 보통 2단계로 하락을 해요. 강남 재건축, 강남 아파트, 서울 아파트,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 즉 좋은 거에서 나쁜 곳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현재는 강남 재건축 거의 다 하락세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버티기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매도 호가가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도 하락 쪽으로 반전한 반면 아직은 서울 아파트,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는 빨간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이 순서대로 하락하니까 다음은 서울 아파트 차례겠죠. 자, 유형별로 봤더니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은 지금 폭탄 맞은 듯 조용합니다. 자,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당연하죠.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지금 재건축 하폰으로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고 그리고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누가 재건축을 사고 누가 뉴타운 사고 그러겠습니까? 자, 이제 재개발 뉴타운도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왜 재건축만 하고 재개발을 안 합니까? 그래야 재개발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서민들이 잡을 수 있는 집들은 재건축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2단계에서만 하락이 머물고 있고 일반 아파트,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이 순서로 하락하는데 일반 아파트는 이제 매도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집값이 하락 반전하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아마 1월, 2월로 가면 이게 파란색으로 다 바뀔 거예요.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급매 속출하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문가 올 2분기 분수령 예상. 자, 2분기 그러니까 총선 이유가 제일 지금 중요하다. 아유경제 73% 부동산 정책 못한다. 얼마나 정부가 못했으면 73%나 못한다고 하겠어요. 공급도 늘려라. 자, 공급을 서울에다가 늘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린벨트 풀던가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자 폐지, 다주택자 매물을 쏟아내게끔 하세요. 디지털 타임스, 새 집값 조정 가능성, 분위기 휩쓸려 투자하지 마라. 벌써 투자하지 말라고 땅짓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2월 전국 집값 상승률 문정부 출범 후 최고치. 이게 전국적으로는 10
12월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고치로 찍고 가고 있어요. 12.16 대책 이전에 서울도 최고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꺾인 겁니다. 12월 그렇고 가장 못한 문정책 부동산 일자리 역시 서울신문에서도 부동산이 제일 못했다. 바로 이런 지적들 때문에 이번에 총선을 겨냥해서 정부가 집값을 확실히 잡으려고 할 거예요. 12.16 대책 약발 나타나나 재건축이요 준신축 아파트값도 2억 하락. 벌써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재건축에서 강남 아파트 이렇게 확 때리고 있잖아요. 분양가 상하제, 초과이익 환수제, 강정 만난 주택시장, 총선이 변수다. 글로벌 이코노미. 2010년 집값 꺾일까 오를까. 2분기가 분수령. 전세 대출 규제, 갭투자 막는다. 이제 전세 대출을 상당 부분 규제해서 갭투자를 아예 원천 차단하려고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자, 무주택을 제외한 1주택부터는 완벽하게 전세 대출을 차단시켜야 돼요. 경자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머니투데이 방송. 왕서방. 서울 부동산 큰 손으로 떠올랐다. 대출 규제 사각지대. MBN 뉴스. 자, 넷 중에 한 명이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60, 70%에 해당되는 게 중국인들이에요. 이 왕서방. 자, 대출 규제 사각지대다 보니까 지 멋대로 좀 투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투자 못하게 합니다. 주택가격과 연령별 연금 지급 현황 2020년 부동산 제도. 여러분들 만약 여기 1억, 3억, 5억, 7억, 9억인데 여러분들이 나이는 지금 60세부터 80세까지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금은 어느 정도 받냐. 만약 이걸 연금으로 이제 환원했을 때 자, 최근에 아파트값 이거 여러분들 이제 노후 대비로 연금 활용하면 됩니다. 60세 993만 원, 65세 1209만 원, 70세 1493만 원, 75세 1876만 원, 80세 2410만 원.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 가격당 지금 5억 기준으로 이래요. 7억은 좀 더 비싸고 9억은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노후 대비는 아파트로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잡으면 안 되고 이제 하락장에는 반드시 잡아야겠죠. 2020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 양도세 장기부여 특별공제 혜택 축소 1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신규 주택 매입 제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부 세율 일부 변경. 2월 달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3월 달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거래 소명 강화.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 4월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6월달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7월달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8월달 허위 매물 개시 공인중개사 처벌 규정 신설. 2020년 전반적으로 공무용 리츠 부동산 펀드 세제 혜택 확대하고요. 단독주택 꼬마 빌딩 상속세와 증여세 증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공시지가 현실화 및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문재인 출범 이후에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을 보면 이게 0이에요. 0. 이게 전국입니다. 지금 2017년에서 2019년 12월까지 보면 0.14, 0.25, 0.31 전반적으로 올랐다가 2019년 상반기 때만 0.1로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0.38. 전반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정이라고요? 자, 수도권은 이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자 매매 가격 보면 2016년, 2019년 대기 시절부터 보면은요 계속 지금 이렇게 파란색이 어떻습니까? 이 0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자, 그래프는 비슷하지만 이 전국보다 서울이 더 많이 뛰었다. 지속적인 폭등론자와 지속적인 폭락론자 모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집값을 이렇게 폭락한다고 하고 하락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는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 집을 잡지 말자. 이런 주장이 아니에요. 2, 3년 조심하라는 거지. 자, 지속적 폭등론자는 유튜버가 됐던 전문가가 됐던 자, 듣지도 마세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폭등론자가 훨씬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뛰어서.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오른 곳들이 많은데 서울은 공급 부족이라며 계속 오를 것이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올해까지 6년째, 올해는 이제 7년이죠. 7년째 상승이므로 상승 기간을 짧게 잡아야 하는데 지속적 매수만 계속 권합니다. 뭐 못 먹어도 고예요. 가격이 폭등하며 내려가면 장기간 손실폭이 아주 심해요. 폭등했다가 내려가면 손실폭이 심하겠죠. 사이클 경험 못한 젊은 전문가들이 주로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댓글 보면 어떤 전문가가 짱이고 최고다. 글쎄요, 여러분들 한 3년도 지나보세요. 그런 말 나오는지. 저도 짱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또 세월 지나니까 유혹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게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집을 안 팔죠. 누가 팝니까? 한 채 갖고 있는 거냐? 계속 이렇게 폭등 나가니까. 대신 상투에 잡으면 안 되겠죠. 지속적 폭락문자도 위험합니다. 제가 폭락문자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또 실질적으로 집값을 정부가 잡을 가능성이 높아서 하락을 강조하는 거고, 이미 지금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서울 집값은 앞으로 인구 절벽과 과도한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일부 유튜버는 계속 주구장창창 하락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영원히 집을 잡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요. 폭등 후에는 폭락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계속 폭락만 할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정부가 제일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잘못은 눈꼽만큼도 말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수두룩해요. 아부에서 뭐 할래요? 유튜브 돈 벌만 합니까? 왜 정부에게 아부합니까?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해야죠.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현실적이지만 폭락을 하여도 내 집 마련과 투자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여 피해를 본다. 계속 내 집 마련을 하지 말라.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 일본은 빌딩, 자, 주거용, 상업용. 자, 어떻게 무너질지는 봐야겠죠. 집값이 오르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와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증가, 무주택자들은 우울증, 박탈감, 빈곤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뒤늦게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정부만 정신 차리면 대세 하락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